중국에서 이미 다 한번 했을 겁니다. 시작. 이해 가을에 천하의 선비들이 모여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요거 통과하면 완전 좋지 않을까? 모여든 선비의 수가 85,800명에 이르렀다. 그냥 많이 봤었다는 이야기인 거지. 최치원도 선생님 이 작품은 최고운전인데요. 고운이 최치원의 자예요. 그러니까 최치원이가 최고운이다. 과거 시험에 참가했었는데 장원을 차지했다. 1등 했던 얘기죠. 85,800명 중에 1등. 이렇게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웅적인 면모. 그러자 황제가 어머 우리나라에서 치른 시험이 아니었었네. 중국에서 친 시험이었었죠. 신라니까 당신 어디야? 당나라였었겠지. 당나라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최치원은 소국의 선비로서 으뜸자리를 차지했으니 참으로 귀한 존재다. 여기에서의 소국은 어디예요? 신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많은 돈을 상으로 내렸다. 이윽고 황제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을 대전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대전이면 황제가 사는 집을 대전이라고 하죠. 모은 뒤 시를 짓게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어떻게 해요? 테스트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잘못하면은 닥칠 수 있는 시련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때 문득 한 쌍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최치원이 지은 시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 거짓말하고 있네. 일단 용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의심스럽고 최치원이 지은 시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도 의심스럽고 일단 비현실적.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전기적 요소다. 그만큼 뭐예요? 최치원이 쓴 시가 엄청 훌륭했었다는 이야기인 거지.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최치원을 불러 이렇게 말을 했다. 직접 보고서 있었던 건 아니네. 경은 어떤 시를 지었길래 하늘에서 그 시를 가져가는 거요? 황제는 최치원에게 방금 지은 시를 읊어보게 했다. 최치원이 시를 읽자 황제가 찬탄했다. 찬탄. 고전소설이니까 뭐 단어 뜻 물어볼 거예요. 칭찬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이 뜻이지. 이렇게 지었으니 하늘이 가져갔을 밖에 마침내 최치원을 문신 후에 봉했었다. 성공하고 있죠. 몇 년 뒤 사람 이름이에요. 황소라는 사람이 3만 군사를 모아 지방에서 여러 고을을 거침없이 함락시켰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고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소설의 이야기 믿음직한데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럴 수 있지.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신뢰성, 개연성, 그럼직한 이야기,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몇 년 동안 토벌에 나섰지만 이길 수 없었죠. 마침내 황제가 최치원을 대장으로 삼아 황소의 반란군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최치원은 대장이지는 않았어. 옆에 있는 이제 머리 쓰는 모사 정도였었지. 요건하고는 어떻게 실제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하고 다른 이야기를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최치원이 대장이었어. 어때? 엄청 우리나라 사람, 신라 사람이 중국 가서 그렇게 한자리 하고 있다고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 민족적인 자존심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황소의 반란군을 토벌하게 했다. 최치원은 맞서 싸우지 않고 적진에 경문 한 장을 보냈을 뿐인데 경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을 달래거나 꾸짖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최치원이 경문을 쓴 적이 있어. 그 경문의 이름이 뭐냐? 토황소경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황소경문. 토황소경문이라는 걸 실제로 쓴 적이 있어.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는 거죠. 반란군이 모두 투항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것 때문에 투항한 거는 아니고 이 글을 읽을 때 옆에서 보고 있었던 한 중급 장수 정도가 깜짝 놀라서 너무 겁먹고 말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어.
한 장을 보냈을 뿐인데 반란군이 모두 투항했다. 이때 최치원은 반란군의 두목을 사로잡아서 돌아왔다. 당연히 황소였겠죠.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영지를 더 하사하는 한편 땅을 내줬어. 많은 황금을 내리니 황제의 총애가 비할 데가 없었다. 영웅적인 면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모함하며 헐뜯는 말을 했습니다. 최치원에게 있어서의 시련 고난이지. 최치원은 중국이 비록 크지만 소국만 못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에이 중국 등신 멍청이 별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최치원에 대한 모함의 내용인 거지. 그 아무리 내가 예뻐해도 남의 나라 놈이라서 예뻐해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무시해 기분 나쁘지. 황제가 진노하여 최치원을 남쪽 바다의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음식을 일절 주지 말도록 했습니다. 왜? 굶어 죽으라고. 황제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어? 최치원을 시기하고 있는 대신들의 말을 믿고 최치원을 유배 보내고 있는 거지. 하지만 최치원은 예전에 노파에게서 받았던 간장에 적신 솜을 밤마다 꺼내 빨아먹으며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어때요? 이것도 비현실적이지. 어떻게 간장만 솜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나. 황제는 한 달 뒤에 최치원이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사자를 섬으로 보내고 왔다. 사자가 최치원 하고 부르자 최치원은 그 의도를 짐작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럴까? 곧 죽어가는 목소리. 황제가 나에게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좀 먹히는 기분이 있어야 벌 내리는 맛이 있지. 팔팔하면 더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하여튼 눈치가 좀 있어. 이렇게. 사자는 돌아가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 대신들이 비웃으면서 말했다. 왜?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지도 사람이구나. 최치원은 소국에서 천한 놈이면서 중국에 와 온갖 방법으로 황제를 속였지. 그러다 유행으로 높은 벼슬을 얻고는 세력을 믿고 교만하게 굴더니만 지금은 드디어 그게 재앙이 돼서 굶게 되었군. 잘 나가다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자성어 뭐 있어요? 세옹지마 라고 하는 사자성어 있죠. 인생은 잘되나 못되나 잘되나 못되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마침 베트남 사신이 공물을 바치러 당나라에 오다가 이것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당시에는 당나라, 베트남이 서로 교역을 하고 있었구나. 외국, 해외 교역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구나를 짐작할 수가 있겠지. 여기에서의 공물은 바치는 거예요. 최치원이 유배가 있는 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마침, 때마침 어쩌고 하면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되는 거지. 어떠한 우연성을 강조해 주는지 한번 봅시다. 호련 섬 위에 한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곁에는 선녀 수십 명이 늘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거짓말하고 있네. 얘도 역시 비현실적인 요소고, 비현실적인 요소 중에서 선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있으면 도교 사상이 반영되고 있구나. 요 정도도 또 짐작해 줄 수가 있지. 베트남 사신이 배를 멈추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 선비에게 시 한 수를 청해달라고 하자 선비가 시를 적어 주었다. 베트남 사신은 당나라에 이르러 황제에게 그 시를 바쳤다. 황제가 시를 보고 말했지. 누가 지은 시인가? 사신이 대답했다. 제가 남쪽 바다의 섬을 지나는데 어떤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선녀 수십 명이 그 곁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비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를 가지고 오게 된 사연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사연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베트남 사신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황제에게 그간에 있었던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황제가 그 시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시에 담긴 뜻으로 보건대 최치원이 지은 듯하지만 석 달 동안이나 음식을 끊고 어찌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분명 최치원의 홀령이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에 다시 사자를 성으로 보내어 말했더니 사자가 또 최치원 하고 부르자 최치원이 이번에는 뭐라고 목청을 높여서 말했다. 오, 두 번째의 최치원의 대응은 첫 번째의 최치원의 대응과는 다르죠. 너는 무엇하는 놈이길래 매번 내 이름을 부르는 거냐 라면서 사자를 꾸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자가 돌아와 이렇게 보고를 했다. 최치원이 죽지 않았고 목청을 높여서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몹시 놀라 말을 했다. 하늘이 돕는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대사를 통해서 최치원의 다시 영웅적 면모를 강조해주고 있다.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었다. 황제가 다시 사자에게 명령했다. 최치원을 불러들여라. 사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최치원을 낙양으로 데려왔다. 황제가 최치원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경은 여러 달이나 밖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는고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는고 왜 나에게 그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왜 나에게 그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가. 진짜 꿈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편지라도 좀 써주지 그랬어.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가. 황제가 또 물었다. 하늘 아래 황제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황제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너무 재수없는 이야기 아니야? 온 세상이 모두 다 내 건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어떠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권위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지. 권위의식. 이 말대로라면 경이 비록 신라 사람이기는 하나 신라 또한 나의 땅이요 신라의 왕 또한 나의 신하다. 재수없게. 그렇구만 경이 나의 사자를 꾸짖은 이유는 무엇인가? 너 내가 보낸 사자를 꾸짖었다라는 거는 결국엔 나한테 대들고 큰소리 치는 거 아니야?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본 거지. 최치원이 허공을 일자로 긋더니 손모양으로 이렇게 했더니 글자가 써지고 펄쩍 뛰어올라 자신이 쓴 글자 위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일단은 첫 번째 비현실적이고요. 그 다음 대사를 일단 읽어볼게요. 여기도 폐하의 땅입니까? 황제가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떠한 기분을 읽었을까? 야, 당나라 황제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굽실거렸어 라고 하면서 통쾌함을 느낄 수가 있겠지. 자, 여기도 폐하의 땅입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지. 황제의 권위를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부정한다. 이렇게 합시다. 황제의 권위를 부정했다. 폐하께서 소인배들의 모함하는 말을 듣고 훌륭한 신하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훌륭한 신하 누구야? 최치원이 자기 자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우 속 시원해. 라는 것들. 뒤에 나와 있는 34, 5, 6, 7 네 문제지만 넉넉하게 3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알고 계실 테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지 뭐. 최고운전은 중화사상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중화사상이 이 소설에 드러나 있나? 드러나 있지. 황제의 무엇? 권위의식 속에서. 그리고 신하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라, 소국, 조만한 나라 주제에
이것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회의 무슨 뜻이에요? 의심을 품다. 과연 진짜 중국이 세상의 중심 맞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주인공을 억압하는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방식을 통해 민족적 우월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영웅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최치원의 영웅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거지. 방금 읽은 요 지문 중에서 최치원의 영웅적인 면모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장원급제하는 부분. 장원급제하는 도수를 부리는 부분. 시를 엄청 잘 지어.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웅소설 전쟁터에 나가서 막 칼질하고 말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것만 영웅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사, 글을 쓰는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구나 얘기해 주는 거지. 이 작품의 주인공은 무용을 부각하는 일반적인 영웅과는 달리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문제, 글 쓰는 재주. 그리고 주인공이 당나라에서 빈공과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시험에 급제하고 토항소 경문을 지어 반란을 평정하는 듯 공을 세운 역사적 사실을 다른 색깔로 밑줄 소설이지만 빈공과에 급제하고 토항소 경문을 지어 반란을 평정했었던 역사적 사실에다가 나머지 허구적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극적 흥미를 돋보이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러 가기네요. 1번. 황제가 의자에서 내려와 최치원의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것. 통쾌해지. 민족적 우월성을 고취할 수가 있다. 그렇지. 베트남 사신이 최치원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했다. 주변국이 중화 사상에 품는 상황. 베트남 사신도 중국 별거 아닌데 저 사람한테 시 써달라고 해야지. 왜?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최치원한테 글 써달라 그런 건가? 아니죠. 선녀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게 신기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겠다라고 한 거지. 중화 사상에 회의를 품고 있다는 아니죠. 최치원이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군 토벌에 공을 세운 것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지. 한 쌍의 용이 최치원이 지은 시를 가지고 승차한다. 와, 얼마나 글을 잘 썼으면 주인공의 문제를 부각하는 것이다. 문제, 뭐라고? 글 쓰는 재주. 여러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하여 모함한다. 부당한 횡포다.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시련이다. 5번 맞는 얘기지. 틀린 건 2번. 내려옵시다. 최치원이 귀양을 갔고 사자가 갔었을 때는 최치원이 귀양을 갔습니다. 어떻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가 1차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죽는 척. 사자가 2차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 혼내죠? 호통 내리고. 3차 방문 땐 찾아가서 황제를 굴복시키지. 황제를 굴복시킵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더라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밑에 봅시다. 황제는 가를 통해서 귀양지에서 죽이려는 의도 있었지. 왜? 먹을 거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다가 망하면은 굶어 죽지 이런 얘기들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굶어 죽는 게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황제는 최치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나다를 지시했습니다. 괜찮아. 3번째, 사자는 나다의 결과를 볼 때 모두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판단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최치원은 다에서만 달리 나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거짓으로 꾸며서 죽는 척하고 있었죠. 황제는 최치원을 낙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라를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에 부른 거는 호출이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굴복을 했고. 밑에 나와 있는 상황, 기억.
파죽지세 무슨 뜻이에요? 대나무가 깨지는 형세. 대나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있으면 칼집을 이렇게 해서 툭 해서 치면 이게 짜자자자작 갈라지거든요. 거침없음 이런 뜻이죠. 거침없음. 내우외환 나라 안에 근심, 나라 밖에 근심, 안팎으로 근심 가득가득, 근심 가득가득. 좌충우돌은요, 좌우로 충돌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리 쿵, 저리 쿵. 난형, 난제, 형이라고, 누가 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누가 동생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라는 건 둘이서 어떻다고 싸우는데 비등비등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권토중래, 주먹을 불끈 쥐고 그 땅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패를 했어. 땅을 빼앗겼지. 그래서 준비를 하여 어떻게 원래의 권리와 세력 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권토중래라는 뜻이죠.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당한 걸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거였겠네요. 앞으로 와서 그럼 기역을 보면 지방의 여러 고을을 거침없이 함락시켰는데 거침이 없어요. 1번. 마지막 37번 니은. 최치원이 허공에 손으로 일자를 긋더니 펄쩍 뛰어올라 자기가 쓴 글자 위에 앉았다. 여기도 네 땅이냐? 한번 얘기해 보시지. 상대방의 무엇을 권위를 부정하려는 거죠. 정답은 5번. 황제가 내세우려는 권위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케이. 일단 정치.